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컨텐츠를 시작할 때가 한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서늘한 날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제가 괴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괴담은 구독자분들에게 제보받은 사연들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벌써 무서우신 분들은 무조건 뒤로 가기. 누르지 마세요.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중학생 당시에 겪었던 100% 실화에다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무섭고 생생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학교가 끝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저희 집에서 저와 친구 2명과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친구 A는 책상 밑에 숨었고 B는 술래였고 저는 옷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바꼭질을 끝내고 친구들을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씻지도 않은 채 밤 10시쯤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정말 기괴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숨바꼭질을 했던 친구들 2명과 술래잡기를 하며 놀다 술래였던 제가 둘을 다 잡아 술래잡기는 끝나고 친구들과 헤어진 뒤 저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소파에 어떤 남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꿈에서 저는 너무 무서운 감정을 느껴 급히 크고 하얀 옷장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숨자 그 소파에 앉아있던 남성분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꿈에서 그 남성분이 움직이던 경로는 거실, 화장실, 부엌, 큰 방, 내가 숨어있는 옷장이 있는 방 이렇게였습니다. 근데 그 남성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움직이면서 한숨도 쉬지 않고 소름 돋아 씨. 그때 저는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리를 내며 정확히 4바퀴를 도는 순간 옷장에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옷장을 반만 열며 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입꼬리가 눈까지 올라가도록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께서 그림이랑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었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땐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 무언가를 보고 저는 너무 미친 듯이 무서워서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잘 때는 분명 옷장을 닫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 옷장이 딱 반만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남자라는 사람이 옷장을 딱 반만 열며 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뭐 입꼬리가 눈까지 올라가도록 미소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실제로 옷장이 딱 반만 열려 있었다고. 하지만 거기서 더 무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날 당일 학교를 갔고 저는 꿈에서 저와 술래잡기를 했던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겪은 이상한 일을 친구들에게 설명해주자 그 친구 한 명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야, 그 꿈 너도 꿨어? 내가 책상 밑에 숨어있고 남자가 날 찾는 순간 꿈에 깼어. 근데 그 남자 진짜 징그럽고 이상하게 생겼었어. 숨어있던 위치가 숨바꼭질을 했을 때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옷장, 친구 A는 책상 밑, 게다가 꿈에서 제가 본 남자의 얼굴과 100% 일치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무슨 이상한 소리 안 냈어? 추추추추추추추. 맞아. 들었어. 추추추추추추. 이런 소리 내면서 돌아다녔어. 그 뒤로 친구들과 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숨바꼭질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근데 가능한 일이야? 그 사진 하나를 더 첨부를 해줬거든요. 무서운 사진이니까 너무 무서우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추추추추 소리를 내는 게 찾아보니까 귀신이 우는 소리라고 이미 알려져 있어.
이분은 그냥 꿈을 꿨을 뿐인데 쇼츠에 이미 저런 소리를 내는 귀신이 있다라는 게 올라와 있어서 너무 놀라셨다고. 와,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주도 사는 39살 구독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이상한 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독성을 위해 반말로 작성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 형은 아버지가, 나는 어머니가 키우셨지. 가끔 고모가 나를 할머니한테 데리고 가곤 했어. 자주 못 보기도 하고 내가 외가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사건 터진 게 아마 내 기억으론 내가 7살 정도였던 것 같아. 92년? 할머니 집은 바닷가 근처 보리밭이 많은 동네였어.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밭일도 하시고 정정하셨고, 고모랑 시장에 들러서 할머니 좋아하는 자리돔 몇 킬로 사들고 할머니 집에 갔지. 마당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좀 이상했어. 평소에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면서 반겨줬는데 할머니가 나는 본 척도 안 하고 고모 손목을 꽉 잡고 밖으로 막 끌고 갔어. 제가 제주도 사투리 잘 못 따라하는데 일단 써져 있는 대로 읽을게요. 어머니 손주 보고정 하된 하난 대령 와신디 무사? 아프난 손 좀 높소. 손주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왜 그래요? 아프니까 손 좀 놓고. 고모는 비닐봉지에 담긴 자리돔 건네면서 좀 마루에 앉으라고 소리쳤어. 근데 할머니는 자리돔을 바닥에 던지고 자꾸 화내면서 고모를 계속 집 밖으로 끌고 갔어. 헛소리 마라. 확 오라. 확 밭에 고치글라. 헛소리 말고 빨리 와. 빨리 밭에 같이 가자. 나는 너무 무서워서 고모 가지마 가지마. 갈 거면 나랑 같이 가 하면서 울었지. 그때 나를 째려보던 할머니 표정이 진짜, 와, 그 절에 있는 인형? 사람 같지가 않고 악마처럼 엄청 무서웠어. 결국에는 같이 밭으로 이동을 했는데 할머니 걸음이 너무 빨라. 뒤처져서 따라가고 있는데 근처 다 와갈 때쯤 할머니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뒤돌아서서 웃으면서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래. 그렇게 고모랑 나는 할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집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할머니가 집에 있었어.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면서 나를 꼭 안으면서 자리는 너가 사왔시냐? 자리돔은 네가 사왔니? 하고 고모한테 묻고, 고모는 순간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해서 절대 먼저 올 수가 없거든. 밭으로 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고 할머니가 나를 먼저 보냈는데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있다? 그럼 뭘 본 거야? 고모 손목을 꽉 잡고 나갔던 건 귀신인가?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다음 사연자 실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은 아니지만 그게 좋은 꿈이든 안 좋은 꿈이든 잘 맞는 편이에요. 어릴 땐 꿈을 정말 자주 꿔서 예지몽인지 그냥 개꿈인지 구분하는 능력도 있었죠. 나이를 먹으면서 꿈꾸는 횟수는 줄었는데 대신 한 번 꾸면 거의 다 맞아떨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 하나를 오늘 사연으로 보내볼게요. 저희 집은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주 나빴다고 해야 할까요?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며 폭언과 폭행을 했고 가끔은 자까지 하셨어요. 엄마는 울면서 그런 아빠를 붙잡고 말리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친가 쪽 때문이었는데 아빠는 니네 엄마가 힘들다고 난리를 쳐서 절연하게 된 것이라는 원망이었어요. 아빠가 생사를 오가는 긴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가에서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몇 번이나 애들 아빠가 가족을 보고 싶어 하니 와줄 수 있겠냐고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죠. 친가에서 아빠를 자식이나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지만 아빠는 현실을 부정하며 내 가족들이 그럴 리 없다. 엄마가 막아서 못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엄마는 억울했지만 아픈 사람이니 참고 곁을 지켜왔습니다. 엄마를 향한 친할머니와 큰엄마의 괴롭힘도 정말 심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착하던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아파서 누워있는 거다 하며 모든 걸 엄마 탓으로만 돌렸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친가 쪽에서는 큰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동생들은 공부도 안 시키고 일만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아빠를 유독 ATM기처럼 부려먹었어요. 그게 너무 싫고 환멸을 느낀 아빠는 결국 서울로 도망치듯 집을 떠나 살다가 엄마를 만나 결혼하게 된 거였죠. 아빠는 그 얘기를 매일 술주정으로 꺼내면서 울곤 했습니다. 아빠가 태어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지옥 같은 날들은 계속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계속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게 현실이 되는 걸 보며 너무 무서워 엄마에게 털어놨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꿈만 꾸면 자꾸 사람들이 아이 그냥 개꿈이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기가 약해져서 그래. 근데 이런 게 정상이에요? 꿈이 계속 와줄 수가 없잖아요. 저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이에 꾸는 꿈은 다 개꿈이야. 그런 거 없어. 조용히 해. 외갓집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엄마도 아빠 때문에 지쳐있는 상황이었으니 중학생 딸아이의 얘기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허허벌판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가 멀리서 정류장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그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어요. 간신히 버스 앞에 도착해서 잠시만요 하고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버스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둘이 앞뒤로 관을 들고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사진을 하나 첨부해 주셔서 제가 이미지를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무서우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이런 느낌인데 관이 더 길고 크니 엄마는 아직 계단에서 못 내려온 상태였어요. 예전 버스는 앞문, 뒷문 구분 없이 내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이 진짜 이게 실화라는 거 진짜 뒷받침하는 디테일인 것 같아. 저 큰 관을 앞문으로 어떻게 내리려고 하지?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 서 있던 그러니까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엄마였어요. 엄마 뭐해? 라고 물었더니 제 앞에 저를 등지고 있던 사람도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큰엄마였어요. 엄마랑 큰엄마가 소복을 입고 관을 힘겹게 내리는 모습이 너무 무섭고 당혹스러워서 무슨 일이냐고 묻다가 그만 깼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신경이 쓰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뭔데? 하고 물었고 어젯밤 엄마와 큰엄마가 관을 버스에서 내리는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죠. 집안 뒤집힐 각오로 한 말이었는데 아빠는 무덤덤하게 그랬구나 하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엄마와 동생은 미쳤냐는 듯 절 쳐다봤지만 저는 진짜 관을 드는 일이 생길까봐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본인이야 여태까지 꿨던 꿈이 계속 현실로 일어나고 예지몽처럼 뒤집어질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 그냥 꿈 얘기인데 뭐 라고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일주일 후 아빠는 출근 준비를 늦게 하고 있었고 집안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늦게 출근해요? 라고 묻자 엄마는 동생과 저를 불러 말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빠랑 엄마는 제주도에 가봐야 될 것 같아. 너희 둘이서 잘 있어야 돼? 저는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거봐, 내가 꿈 꿨다고 했잖아요. 엄마랑 큰엄마가 관 들고 버스에서 내리는 꿈. 아빠는 옅게 웃으며 그러네 하고는 무덤덤하게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제야 제가 꿈 얘기를 꺼냈을 때 아빠가 화내지 않고 자리를 떴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아마 그날 부모님은 이미 할머니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을 받았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랬으면 근데 무덤덤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입장에서 소름 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후 10여 년이 흘러 엄마와 통화하다 할머니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는 오빠가 무당이 됐는데 친할머니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대. 웃기죠? 할머니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무당이 해? 아 모르지. 갑자기 무당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하는 곳에 왔길래 인사했거든요. 근데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다 거짓부렁인가 봐요. 지켜줄 수도 있지. 할머니면 그럴 수도 있어. 엄마 이해가 잘 안 되네.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거 다 아는데 뭐가 그럴 수도 있지야. 그럴 리가 없지. 외할머니가 아니라 친할머니라고 했다니까?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동안의 일들을 전부 후회한다면서.
보여? 내 아들 만나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겠니 하며 엄마에게 계속 사과하면서 우셨고 죽어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고 할머니가 죽음을 앞두고서까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조금은 슬프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할머니의 마지막 통화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뭐가 더 있나 봐. 녹내장 때문에 나중엔 할머니가 눈이 아예 안 보이셔서 큰엄마가 모셨었잖아. 같이 사니까. 근데 가족들 있을 땐 챙겨라도 줬는데 둘만 남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알아서 하라며 밥도 안 주고 계속 나가버렸대. 그러니 어떻게 더듬거리면서 뭐라도 먹으려고 찾다가 실수하면 다치고 욕먹으니까 굶은 거지. 아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다가 그날 전화 와서는 배고프다면서 우시더라. 에휴 그렇다고 내가 그 먼 곳을 갈 수 있나. 전화를 한다고 받기를 하나. 그것보다 내 말을 믿어주겠니? 너희 큰아빠가? 큰엄마가 입안에 혀처럼 불면서 얼마나 효부인 척했는데 큰아빠가 할머니 말은 믿겠냐고. 큰엄마 말이 전부인 줄 아는 등신이지. 에이 그래도 가족들 오면 하루에 한 끼는 먹었겠지. 같이 썰었다며. 밥 안 준다고 싸워도 보고 울기도 해보고 다 했는데 나중엔 아예 밥통에 밥을 안 해놓고 나가더래.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 그러고는 일주일 뒤에 돌아가신 거야. 아사하신 거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챙겨줘서 굶어서 죽었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이거는 우리 괴담에 나올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나와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같이 사는 사람을 밥을 안 해줘서 아사를 시켜? 미쳤나봐. 이거 진짜예요? 야 이거 진짜면 너무... 나 이건 좀 충격인데? 계속 읽겠습니다. 그게 사람이니? 어떻게 사람을 굶겨 죽여? 엄마는 덤덤하게 말하는 듯 했지만 훌쩍이며 말을 이어갔고 저는 아니 이건 범죄잖아. 부검은 했어? 엄마는 왜 방관했어? 우리 방관했다 할머니도 방관한 거지 라며 울며 소리쳤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엄마도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돼서 가스라이팅과 우울증으로 무기력해 있었고 정상적인 사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면 제가 그 꿈을 꾼 날과 엄마가 전화를 받은 시기가 겹치는 건데 너무 안타까운데. 그때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해서 아빠라도 할머니께 전화를 했더라면 찾아갔더라면 할머니는 조금 더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 돌아가셨더라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굶었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거 근데 진짜 뉴스감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속인 거잖아. 잘 챙겨주고 있는 척. 정말 무당이 된 아는 오빠 말처럼 할머니가 지금 저희를 지켜주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별거 상태가 되어 저희는 엄마와 함께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저도 한때 아빠 때문에 결혼은 꿈도 못 꿨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이야기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가정폭력을 안 당하고 결혼을 좋은 사람이랑 하고 이런 거 사실 되게 대단한 게 아닌데 할머니가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게 너무 뭔가 마음이 안 좋다. 가정폭력을 당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좀 충격적인 사연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마음 아프다. 할머니가 너무 배고파서 전화를 해서 너무 배고프다고 한 게 진짜 너무 마음 아픈데 더 오래 살 수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과 수학을 좋아해서 당연히 이과를 선택했으며 대학도 이공계로 진학했을 정도로 귀신이나 운명 같은 비과학적 현상 등에 대해서 정말 1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본인이 본 적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무튼 어릴 때 산타 할아버지조차 잘 믿지 않았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이거는 정말 어린 나이에 안 믿기 쉽지 않은 것까지 안 믿으셨네요. 게다가 저는 살면서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이런 오싹하고 소름 끼치는 일들은 그저 인간의 착각이나 우연히 만들어낸 오류에 불과하다고 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과 좀 다른 점은 이제는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한쪽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전부터 점이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점을 보러 다니거나 신내림을 받았다는 무당들을 찾아가 본인의 운명이나 우리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오곤 했습니다. 다녀와서 저에게 이런 걸 조심해라, 저런 걸 조심해라 얘기할 때면 뼛속까지 현실주의인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었죠. 어머니가 제게 해주시는 이야기들은 매번 다양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였지만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항상 반복되는 주제가 꼭 있었는데 다양한 지역에 서로 다른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어머니에게 신기가 느껴진다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번 저희 어머니께 당부했는데 신병이 없더라도 평범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 운명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성장해서 아버지를 만나 가정을 이뤘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무당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을 섬겨야 하는 여자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 아이는 평생 노여움을 산다. 이거는 근데 완전 저주인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골수에 문제가 있어 혈소판 감소증을 앓았으며 매일 생사를 오갔고 다년간의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인 모를 발작을 겪었으며 1년에 수십 번씩 병원에 실려가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신병을 어머님 본인이 겪으신 게 아니라 아이가 겪었나 봐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유수의 명문대학 병원에서도 항상 병상만 내어줄 뿐 원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제 발작 증상을 치료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무당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너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은 9년 후 제 동생이 태어나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여보 소름 끼쳐. 동생한테 넘어간 거 아니야? 어머니는 이에 대해서 또 무당을 찾아가 물어봤는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저 하나에게 쏟아지던 노여움을 동생이 나눠 가져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제 동생이 태어난 그 해부터 저는 단 한 번도 이 원인 모를 발작을 겪지 않게 됐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신기하죠? 하지만 고작 이런 것들이 저의 생각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저는 커가면서 점점 이런 것들과 더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어느 날 밤 저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부모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주면 별거 아닐 거야. 어머니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그날 밤 꾸게 된 꿈 이야기였는데 들어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허무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꿈에서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쪽 어금니 하나가 빠졌다는 이야기였죠. 그냥 요리를 하다가 윗 어금니가 하나 빠진 게 그게 뭐 대수라고. 뭐 이상한 꿈이 나는 걸까? 저는 정말 별것도 아닌 꿈 이야기에 어머니가 또 과대 해석한다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땐 이 꿈이 뭔가 불길하거나 이상하다 느껴지시나요? 저는 좀 불길하긴 한데요. 나는 좀 불길하다고 생각해. 나는 보통 막 쓰나미에 휩쓸려서 내가 죽거나 내가 죽었는데 유령이 돼서 과거에 살아있던 나를 보는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런 기이한 꿈들을 꾸고 나면 항상 뭔가 되게 찝찝하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네, 어쨌든 이상하다 느껴지시나요? 아닐 겁니다. 그냥 개꿈이고 별거 아닌 꿈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 저희 가족은 5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집에 급하게 방문하게 됩니다. 명절도 아닌데 시골에 간 이유는 바로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꿈에서 위쪽 어금니가 빠진 이유는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이라는 예지몽이었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요? 저희 할머니 댁은 크고 오래된 한옥입니다. 이 집에 작은 아버지와 식구들 그리고 할머니께서 살고 계셨죠. 그런데 아주 오래된 한옥이다 보니 마당 한켠에 옛 시절 하인들이 지내던 작은 별채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손님들이 오실 때 내어주거나 명절 때 가족들이 쓰곤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 불길하다.
그런데 어머니가 꿈을 꾸기 하루 전 그 별채가 그냥 놀고 있는 게 아까워 세입자를 받은 거였죠. 그리고 다음날 그날따라 식구들이 다 일이 있어서 나가고 없는 집에 혼자 계셨던 할머니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 세입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장시간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미쳤나봐. 나 근데 이런 건 제가 너무 싫은데?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른 할머니의 외침이 주변에 다 신고하기까지 30분, 경찰이 도착하기 15분, 약 45분의 시간에 무자비한 폭행. 이 범인은 경찰이 와서 제압하기 직전까지도 저희 할머니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쳤나봐 진짜 미친놈이네. 이런 악마 같은 새끼들 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어떻게 할머니를 폭행해? 미친 사람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는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혼자 급하게 내려가 할머니께 다녀오셨는데 당시에 장시간 폭행을 당해 신체 10군데가 넘는 뼈가 부러졌다고? 아니 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하는 게 어딨어. 진짜 미친 사람 진짜 짜증나네. 온몸과 얼굴이 시퍼렇게 멍으로 뒤덮였고 광대뼈가 함몰되고 머리도 크게 다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할머니께서는 결국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온 가족이 시골에 내려가게 된 것이었죠. 꿈의 해석에서 윗어금니는 상급자 혹은 윗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금니가 빠진다는 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온다 라고 좋게 해석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에게 이 꿈은 결국 불행한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정확히 할머니께서 일을 당하기 하루 전에 그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부모님과 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꿈을 자주 꾸진 않아도 가끔씩 꾸는 꿈이 소름 돋게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며 저에게도 쉽게 넘겨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비과학적이다, 착각이다, 우연이다 라고 말했던 저는 그 이후로는 이런 현상들이 결코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지몽, 이건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그 범인은 정신병력이 인정되어 살인에 가까운 죄를 지었음에도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 관리받고 있습니다. 진짜 열받는다 진짜. 이거 너무 열받는데? 이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아까 전 사연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보내주신 글 잘 읽었고요. 그래도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이니까 두 귀 쫑긋하고 다 같이 마지막까지 잘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구미님 유튜브 방송을 자주 보는 사람입니다. 최근 심야 구미에 빠져 있었는데 마침 사연 모집하는 걸 보고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자취방 구조 사진도 그림으로 그려서 같이 보냅니다. 올려주셨는데 같이 공유해드릴게요. 화장실, 주방 있고 책상, 창문, 제목, 연속극. 이분도 꿈에 관련된 거네. 때는 몇 년 전인 제가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자취생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한창 코로나가 유행하다가 그나마 접어든 시기였어서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랑 대면 강의를 섞어서 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오후 1시에 대면 강의를 하는 날이었고요. 같은 과에 친한 동기 친구가 오전에 제 자취방에 와서 같이 수업을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면 이 일의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어떤 기분 나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의 배경은 제 자취방이었는데 온통 무채색으로 회색 빛깔이었어요. 또 신기했던 게 실제 제 자취방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가구 배치, 집 구조, 위치 모두 다요. 그리고 방 한켠에 제 침대가 있는데 거기에 저는 누워있는 상태였고 왜인진 모르겠지만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또 제 침대 머리맡에 유일한 창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람 한 명이 몸을 구겨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커요. 근데 그 창문으로 왜 몸집이 거대하신 아주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좀 육중한 몸매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얼굴이 까맣게 블러 처리된 것처럼 보여서 눈, 코, 입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누구세요? 왜 제 방에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하는데도 그 아주머니는 말도 없이 방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체구가 크셔서 잘 못 들어오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다 아주머니가 방바닥에 발을 디드려는 순간 저는 잠에서 깼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저희는 잠시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수다를 떨던 도중 앞서 언급했던 아주머니가 나온 찜찜한 꿈 내용도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었죠. 정확히 그때 친구 반응이 기억 안 나는데 친구도 뭐 그런 꿈을 다 꾸냐. 근데 제가 그날 밤을 샜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쪽잠이라도 자지 않으면 진짜 졸도할 것 같아서 친구한테 야, 나 밤새서 너무 피곤해. 수업이 1시니까 11시까지 잠 좀 잘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자긴 여기 의자에 앉아서 폰하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는 어느 순간부터 꿈을 꾸게 됐는데 이번에도 방 배경은 아주 똑같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저번에 꾸었던 꿈에서 본 아주머니와 똑같이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삐쩍 마른 할아버지였고 지난번 꿈 때와 똑같이 노이즈가 껴서 이목구비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곤 제가 소리치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제 방에 들어오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자세히 보니까 키랑 전체적인 체구도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할아버지를 말리다가 침대에서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싸우다가 눈이 어느 순간 떠지더라고요. 굉장히 찝찝하고 기분 나쁜 상태로 일어나 옆을 바라보았더니 친구는 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깨름칙해 보였어요. 무튼 저는 친구한테 이번엔 웬 할아버지가 나오는 꿈을 꿨다고 그 아줌마가 나오던 꿈이랑 엄청 비슷했다면서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는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곤 그냥 괴상한 꿈을 꾼 찝찝한 해프닝으로 남았었죠. 몇 년 전 일이다 보니 정확히 며칠이 지났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일주일쯤 지난 무렵 과 동기 친구들 여러 명과 다음 교양 수업을 기다리며 교내 카페에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당연히 그 자리엔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친구도 같이 있었어요. 당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공포, 괴담 얘기로 넘어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꿨던 아줌마, 할아버지 그 악몽 이야기를 했어요. 한창 그 할아버지 악몽을 꾼 얘기를 할 때였어요. 제가 과 동기 애들한테 할아버지랑 싸우다가 눈이 갑자기 떠진 거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나 이상한 꿈 꿨다고 바로 말했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저를 잠깐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곤 나 너무 무서운데? 나 진짜 개 무서운데? 나 진짜 무서운데? 유나야, 근데 너 그때 왜 눈을 까디집고 있었어?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이 돌았어요. 한 10초, 20초 동안이요. 왜냐면 저는 평소 잠버릇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었고 흰자를 까디집고 잔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친구 말로는 제가 평온하게 잘 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을 까디집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분 안 지나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기분 나쁜 할아버지 꿈을 꿨다고 그랬답니다. 아마 이게 제가 꿈에서 바로 깬 뒤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뒤에 친구한테 그럼 그때 날 깨웠어야지 왜 안 깨워줬냐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그땐 좀 침대에서 저를 떨어져서 봐서 그런지 자기를 그냥 째려보는 줄 알았대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꿈에 나왔던 아줌마, 할아버지가 귀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꿈에서 자꾸 제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빙의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하고요. 흰자가 보이게끔 눈을 까디집던 건 제가 할아버지 귀신에 씌이려고 했던 게 아닐지. 막 귀신이 보였다 막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 추측이잖아 그냥. 근데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괴담 사연, 시청자 사연 중에 제일 소름 끼쳐요. 창문 뒤로 자면 안 좋다던데? 어른들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닌가 봐. 풍수지리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림이 귀여운데 더킹 받는 거는 이 폰트가 너무 귀여워요. 아니 이렇게 흰 테두리, 핑크 테두리까지 할 일이야 이거? 오늘 약간 역대급으로 소름 돋은 콘텐츠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 소름 끼치는데 여러분들께 좀 의견을 구하고 싶은데 이 심야고미 콘텐츠를 여름에 시즌제로 이렇게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시작했던 건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